내 이름은 일론 머스크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의 밤하늘은 유난히 별이 많았다. 10살의 나는 종종 지붕 위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반짝이는 별들은 마치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나는 생각했다. 내가 평범한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언젠가 저기에 가게 될 거야. 어머니는 내가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상하다고 말하곤 했다. 다른 아이들처럼 소리 내어 읽지 않고 마치 사진을 찍듯 페이지를 훑어보기만 했으니까.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것은 일종의 사진 기억력이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영향이었을지도 모른다. 학교 생활은 지옥 같았다. 괴롭힘은 일상이었고 어느 날은 동급생이 계단에서 날 밀어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세상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고 혼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12살 때 만든 첫 컴퓨터 게임 블래스터를 $500에 팔았을 때의 성취감을 잊을 수 없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만든 것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미래의 거대한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캐나다로 이주한 후 대학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했다. 인류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생각한 끝에 3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인터넷,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우주였다. 집투 창업은 무모한 도전이었다.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YMCA에서 샤워를 하며 버텼다. 주변에서는 실패할 거라고 했지만 나는 확신했다. 인터넷의 미래를 믿었고 우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성공하는 기업가의 첫 번째 조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에게 매일 되뇌던 말이었다. 1999년 집투를 $3억 매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은퇴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얼마나 큰 꿈을 품고 있는지 몰랐다. 2002년 페이팔을 $15억 매각하고 스페이스X를 설립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미쳤군. 돈을 낭비하는 거야. 민간 우주기업이라니 말도 안 돼.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인류의 미래는 우주에 있다는 것을. 화성 이주는 단순한 모험이 아닌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믿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다. 로켓 부품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기존 업체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고 결국 우리는 부품의 85%를 직접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나는 믿었다. 혁신은 언제나 불가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첫 번째 팰컨 1호 발사 실패는 고통스러웠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실패했다. 회사 자금은 바닥을 보였고 2008년에는 테슬라마저 금융위기로 위험에 처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당신은 왜 계속 도전하나요? 한 기자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인류가 다중행성 종이 되지 못한다면 언젠가 지구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화성으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발사 직전 전 재산을 투자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발사장 근처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다. 별들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렸다. 2008년 9월 28일 팰컨 1호는 마침내 궤도에 진입했다. 민간 기업 최초의 액체연료 로켓 궤도 진입이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 나는 눈물을 흘렸다. 스페이스X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우리는 로켓 제작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었고 재사용 로켓 기술을 완성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착륙 기술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겪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실패할 때마다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동시에 이끌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지만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다. 리더는 언제나 강해야 했으니까. 실패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직원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오늘도 불가능에 도전하자고. 2012년 나사와의 계약은 전환점이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운송하는 첫 민간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진정한 목표는 화성이었다. 매일 밤 화성 지도를 보며 첫 번째 기지를 어디에 세울지 구상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사명입니다. 직원들과의 미팅에서 자주 강조하던 말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미 페이팔 매각 후 은퇴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존재 이유는 인류를 다중행성종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2025년 현재 스타쉽 개발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달 기지 건설도 시작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하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위험, 소행성 충돌 등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종종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냐고. 하루 4시간 자면서 여러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고. 내 대답은 언제나 같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인류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나는 자주 존재론적 고민에 빠진다. 우리는 우주에서 유일한 의식 있는 생명체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을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은 우주적 사명이 된다. 이것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물론 나도 인간이다.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X에서 충동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실패를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들조차도 내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나의 일부다. 나는 여전히 매일 새로운 도전을 꿈꾼다. 화성 이주선의 설계도를 검토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뉴럴링크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넓히려 한다.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어린 시절 프리토리아의 밤하늘에서 본 별들이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다. 우리는 별들 사이에서 살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운명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려 합니다. 우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여정의 끝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다. 실패하더라도 비난받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 후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성공이 쌓이면서 나는 인기와 영향력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담도 컸다.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대하는 사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더욱 깨어 있어야 했다. 내가 전부는 아닙니다. 나를 신봉하는 대신 나의 비전을 믿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문했다. 일론, 너는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성공이 쌓일수록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수만 명의 직원들,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 그리고 나의 비전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내 발언 하나하나가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보며 더욱 신중해져야 했다. 밤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테슬라 공장 옥상에서 별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사람들은 내가 항상 자신감에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도 수많은 불안과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책임감의 무게,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의심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러한 내적 갈등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실수도 하고 때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꿈꾸는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나는 일기를 쓴다. 그날의 고민과 불안, 희망과 꿈을 적어내려간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나의 내면과 소통하는 시간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영웅이 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진정성 있는 리더,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인간이 되려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이니까.